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억지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제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5시부터 공항에 나가가지고 요짓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종섭 대사는 어제 정확히 오전 9시 36분에 귀국을 했는데 뭘 잘못 알았는지 그 바쁜 와중에 총선이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벽 5시부터 인천공항에 나가서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의자 이종섭 즉각 해임, 즉각 수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민주당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수사는요, 여기서 말하지 말고 이종섭 대사한테 말하지 말고 공수처에 가서 따지십시오. 왜냐? 이종섭 대사 공수처에 조사기일 신청 지정 촉구서까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아직까지도 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공수처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종섭 대사가 들여오니까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 아직 소환 계획이 없대요. 심지어 소환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압수물 분석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제가 공수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왜 작년 말에 출국금지 시켰습니까? 압수물 분석도 안 끝났는데. 예? 왜 사람을 묶어놓냐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그래놓고 뭐라 그런 겁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정말 공수처라는 곳 없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월 18일 공수처가 김계한 사령관 압수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김계한 사령관 소환조사 안 했어요. 지난 1월 30일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당 조사본부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실무자들조차도 소환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기승전 이종섭 대사 얘기했습니까? 네? 아직 실무자도 소환을 안 했는데 왜 이종섭 대사 얘기했냐고요? 그래놓고 아직 소환 계획이 없다고요? 소환 말하기 어렵다고요?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공수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 공수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를 향해서 연락 온 게 없대요. 아니, 세상 어느 피의자가 어느 세상 수사 대상이 수사기관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연락을 합니까? 지금 그러면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한테 송영길 하라는 겁니까? 송영길처럼 자진 출두쇼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신규 여러분. 무엇보다 연락 온 게 없다고요? 왜 없어? 이종섭 대사 공처에 조사기일 신청 촉구서 보냈는데 보냈다고요. 촉구서를 안 받았어야지. 받았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공수처라는 곳이 그동안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치질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결단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좌파들은요, 물면 안 노니까. 네? 좌파들이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라고, 이종섭 대사가 소환 받았다라고 물던 거 놓겠습니까?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들, 좌편하는 언론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물어뜯고 있는지, 뭐 가지고 물어뜯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 지금 좌파들, 특히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도 문제 삼았던 게 뭡니까? 왜 이종섭 대사가 나가냐는 거였어요. 왜 호주로 나가냐? 대사로 임명돼서 왜 호주로 나가냐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딴지를 못 걸어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뭐로 딴지를 거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로 딴지를 걸고 있느냐?
잘 보세요.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이종섭 참석할 회의 급조했나?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종섭 귀국용 회의 급조, 나라망신 세금 낭비. 한겨레 사설입니다. 이종섭 곧 귀국한다. 회의까지 급조 의혹 외. MBC 보도예요. 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증인 신청, 짙어지는 회의 급조 의혹. MBC 보도입니다. 11일 만에 돌아온 이종섭 귀국 위에 회의마저 급조했나? JTBC 보도예요. 형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회의 급조. 회의 급조.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가 회의 급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들 짰니? 니들 짰니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있을 때는 왜 안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들어오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왜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고. 이거 회의 급조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가도 뭐라 그래? 들어와도 뭐라 그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네? 이게 바로 지금 언론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결단이었다고요. 언론들이 이럴 거 뻔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실제 이종섭 대사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귀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지금 좌편안의 언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도 이러고 있느냐?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보십시오. 자, 동아일보, 외교가 이종섭 귀국 명분 위에 방상공관장 회의 급조. 동아일보 사설, 이종섭 위에 공관회의 급조, 무리수 낳는다. 중앙일보, 대사 부임 10일 만에 귀국, 이종섭 구하기 회의 급조 논란. 중앙일보 사설,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것인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좌편향된 언론들이나 지금 소위 보수 메이저 언론이라는 조중동도 똑같은 회의, 급조라는 단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못 물어뜯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뭡니까? 아예 동아일보랑 중앙일보는 아예 단정을 했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회의 급조한 것처럼. 네? 그래도 MBC는 뭐가 좀 무서운지 의혹이라는 단어는 붙였습니다. 의혹이라고. 근데 동아일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예 급조야. 아예 급조. 의혹도 아니야 그냥. 네? 이종섭을 위해서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대요 그냥. 네? 뭐라고 말합니까? 중앙일보도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거? 아니 그냥 급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절대 조중동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자. 조중동 가스라이팅에 속으면요 우리 선거 망한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얘네들은 이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좌편향 언론들이나 조중동이나 왜 이럴까요? 우리를 가르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편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다들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요.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똥꼬집 부린 거다. 윤석열 대통령 아집 때문에 지금 이런 일 벌어졌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종섭을 위해 회의까지 급조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 문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언론들이 모두 다 마치 짠 것처럼 이제는 회의 급조라는 단어 가지고 대통령을 못 물어뜯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틈을 파고 들어야 되니까. 틈을. 좌편향은 언론들은 대통령 공격함으로써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은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당 정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더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요. 좌편향된 언론들에 당하는 거고요. 조중동 메이저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속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내가 지지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우리끼리는 손가락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정치인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특정 정치인 얘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심지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후보들조차 실명 안 밝히고 있어요. 왜냐? 어쨌든 그 사람도 선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쨌든 찍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요, 특정 후보 이름 언급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게 저들의 농간에 속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들의 갈라치기에 우리가 속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좌파 언론들이나 지금 메이저 언론들,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나 모두 다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언론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못 물어뜯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자신들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나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지켜야죠. 그런 대통령.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끼리만이라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 아래서 우리는 다 같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과정 속에서 총선 승리하지 말자는 분 계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지 말자는 분 계세요? 계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알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알리고 싶냐면요. 특히 저희 20대, 30대 세대들한테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우파의 가치와 우파의 정책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 우파의 정책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산 증인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들 아래서 직접 우리가 우파 정책, 우파 가치 아래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한 걸 직접 피부로 목격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우파의 가치와 우파의 정책에 대해서 소리 외쳐 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저희 세대들은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매번 좌파들이 발목 잡았기 때문에, 매번 좌파들이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매번 좌파들이 국민들을 갈라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우파의 가치와 우파의 정책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피부로 느끼면 아니깐요. 직접 체험하면 아니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고 듣고 체험하셨잖아요. 저는 그 체험을 저희 세대들한테 좀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총선이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동안 민주당한테 왜 발목 잡혀왔고, 뭐에 발목 잡혀왔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세세하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D-19일입니다. 우리는요,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공통 분모가 필요합니다. 그 공통 분모에는 누구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라는 공통 분모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 간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투표장에. 투표장에만 나가면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아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일이 아니라 서로 투표장에 나가자라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이겨보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총선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자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누구를 좋다 싫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상처받으실까봐. 상처받아서 투표장에 안 나가실까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번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실 수 있을 것인지,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고민 속에서 매일같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성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를 알려드렸던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민주당으로부터 어떻게 발목 잡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려드렸던 겁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하면요, 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제가 소원하는 그 목적, 저는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